갤럭시북이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 사무용도라든가 영상 시청,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필기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경량화와 고사양의 합의점을 찾다가 만들어낸 제품이 이 울트라 제품인 것 같아요. 요즘 갤럭시북이 엄청 대세래, 가성비 좋게 나왔대 했을 때 막 휩쓸려가지 않는 제품 보는 눈을 키우실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갤럭시 신제품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갤럭시 S23 현장에서도 보여드리고 울트라도 보여드리고 케이스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직 갤럭시 북 3 프로에 대해서는 다뤄드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갤럭시 북 3 프로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갤럭시 북 3 프로에는 라인업이 3가지나 있어요. 이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도 있지만 사실 좀 고르실 때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제품도 있거든요. 나도 저거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다른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을 비교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제품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주요 내용들만 싹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매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갤럭시북 3 프로에는 갤럭시북 3 프로, 갤럭시북 3 프로 360, 갤럭시북 3 프로 울트라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갤럭시북 3 프로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14인치는 1.17kg, 16인치는 1.56kg으로 무게는 동급의 LG 그램에 비하면 살짝 더 무겁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LG 그램 16인치 내장 그래픽 모델이 1.19kg이거든요. 한 300~400g 정도 더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벼운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램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휴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경량 노트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휴대용 노트북의 기준을 1.5k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더 무거워도 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가방에 메고 다니다 보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가지고 나가기 전에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6인치 모델은 지금 1.56kg이기 때문에 제 기준은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 대신 이 경량화 부분에서 조금 더 포기를 해서인지 LG 그램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램보다 사전 예약가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갤럭시북이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이제 휴대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나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가벼운 동급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램이랑도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램이냐 갤럭시북이냐, 요거는 아무래도 취향이라든가 나는 좀 더 가벼운 게 중요하다, 나는 좀 더 저렴한 게 중요하다, 갤럭시랑 연동성이라든가 혹은 더 자세하게 이제 스펙 사양들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몇백 그램이라도 더 가벼운 게 중요하다, 그럼 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고, 나는 동급인 성능에서 더 저렴한 모델이 중요하다 하면 갤럭시북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제품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요 옆에 하나씩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갤럭시북 프로 3, 갤럭시북 프로 3 16인치고요. 갤럭시북 프로 3 360입니다. 일단은 갤럭시북 프로 3는 14인치랑 16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와 있고요. 전작 대비 가장 많이 바뀐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거의 동급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경험하실 수 있고, 16대 10 비율로 바뀌어서 세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 등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작 갤럭시북 2 프로에서는 FHD 해상도였는데 이제 2880에 1800으로 QHD급 고해상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사율도 기존 60Hz에서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로 변경돼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변화점을 가지고 왔어요. 스피커도 스테레오에서 쿼드 스피커로 변경됐고요. 색상은 그라파이트와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트랙패드를 보여주고 14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숫자 패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16인치 모델로 오시면 3열 숫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디스플레이 겉에 프레임이 14인치 모델에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색상으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16인치에는
따로 프레임이 만져지는 게 없이 그냥 글래스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런 마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포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3.2, A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잭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HDMI 1.4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썬더볼트 4 포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열방출을 위한 타공의 한 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타공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기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모델은 아니고 내장 그래픽 모델이에요. 그리고 열 방출되는 구멍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한 줄, 뒷면에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인텔 13세대 i5, i7이 들어갔고 인텔 아이리스 제온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모델이에요. LPDDR5 16GB 램과 32GB 램 옵션이 있고요. 256GB, 512GB, 1TB 스토리지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양들을 살펴봤을 때 물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다양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가 들어간 내장 그래픽 모델과 외장 그래픽 모델 이런 경량 노트북 그램도 사용해보고 했을 때 이 정도 사양이라면 사무 용도라든가 영상 시청, 가벼운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도 가벼운 정도로 사용하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게임을 좀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사양을 좀 어느 정도 높여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장 그래픽 모델이어도 뭐 그렇게 고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FHD 1080p 웹캠과 듀얼 디지털 마이크를 탑재했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AKG 쿼드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0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옆쪽에 보시면 360 모델이에요. 이 360 모델은 2인원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딱 접어서 쓰시면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S펜으로 뭐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필기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360 모델은 16인치 모델로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16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부분도 알루미늄이 아니라 글래스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도 3열 숫자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트랙패드가 엄청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뭐 키보드라든가 트랙패드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마감 같은 부분들은 16인치 모델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60 모델은 옆에 포트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3.2 A 타입, 오디오 잭, 그 다음에 HDMI 포트 1.4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북 3 프로 360 모델도 그냥 16인치 갤럭시북 3 프로랑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런 점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로 터치 디스플레이라는 점. 그래서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360도 회전하는 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게. 이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갤럭시북 3 프로 모델에서 회전되는 힌지를 만들어서 태블릿처럼도 필기나 드로잉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2인원 제품으로 만든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로보다는 무게가 100g가량 더 무거워요. 그 외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2인원 기능, 나는 드로잉이나 필기를 해야 된다 이런 용도가 꼭 필요하신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격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대망의 울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울트라는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삼성의 고성능 노트북 라인업으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제 울트라라는 모델 자체가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모델인지 어떤 목적을 가진 유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삼성의 기존에 게이밍 노트북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울트라가 삼성 노트북 중에서 이제 갤럭시북 라인에서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건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양을 보면 게이밍용 노트북까지는 아닙니다. 게이밍 라인업이랑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경량화와 고사양의 합의점을 찾다가 만들어낸 제품이 이 울트라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언박싱을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요. 보시면은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거든요. 맥북 프로가 생각나는 딱 그런 크기, 디자인,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요. 갤럭시북 3 프로 16인치 모델 디자인 그대로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 풀 메탈 바디로 되어 있고요. 삼성이 만든 맥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근데 이렇게 제가 항상 갤럭시북 얘기하다가 맥북을 언급하거나 이러면은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몰려와가지고 맥북 팬들이 욕하고 갤럭시북 팬들이 와서 욕하고. 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생긴 게. 그리고 충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어댑터가 다른 모델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큰 어댑터로 들어가 있고요. 충전용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외관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울트라는 다만 색상이 베이지가 없고 그라파이트 색상으로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울트라라는 것이냐? 바로 사양이에요. 인텔 13세대 프로세서 i7 또는 i9이 들어가고요.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또는 4070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두께감, 슬림함 이런 디자인에 지포스 RTX 4050 또는 4070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펙이죠. 그리고 램은 16GB, 32GB, LPDDR5 온보드 램이 들어가고요. 기본 스토리지도 512GB로 256GB로 시작하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높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12GB, 1TB.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i7 또는 i9을 선택했을 때 RTX 4050 또는 4070이 들어가네? 사양면에서 뭐 어떤 게임을 즐기기에나 내가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RTX 4050, 4070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가격 대비 그래픽 카드 모델만 보면 안 돼요. 가격 대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갤럭시북 3 프로 울트라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TGP가 60W라는 점입니다. TGP가 뭐냐면 토탈 그래픽스 파워의 약자로 그래픽 카드의 파워를 뜻하는 말이에요.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터리로 돌아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 최대 전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조절하고 그래픽 카드 이름 뒤에 TGP 130W, TGP 90W, TGP 60W, TGP 45W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 TGP가 낮을수록 그래픽 카드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어도 TGP에 따라서 게임을 할 때도 나타낼 수 있는 프레임 수도 달라지고요. 그래픽 카드가 처리할 수 있는 성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쉬워지는 겁니다. RTX 4050 정도 그래픽 카드를 넣었다면 적어도 100W 정도는 넣어줘야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4070까지 넣어놓고 TGP를 60W로 제한하는 것은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라는 반응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신 인텔 13세대 칩셋을 포함한 다른 노트북들은 어떠느냐? 이번에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에어로 노트북의 경우에는 4070에다가 TGP 105W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가격대가 더 저렴합니다. 물론 경량화가 된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 있어서도 더 떨어지고 뭐 디자인 면에서도 덜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나는 정말 그래픽 사양이 최우선시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같은 4070이 들어갔을 때 60W의 TGP를 넣은 이 갤럭시북 3 프로 울트라보다도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 4070의 TGP 105W를 지원하는 그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서 스펙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갤럭시북 3 프로가 이번에 가성비 좋게 나왔다 하지만 울트라에 있어서는 4070이라는 외장 그래픽 모델의 성능을 기대를 하고 구입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장 그래픽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휴대성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사양이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그램의 외장 그래픽 모델은 여러분 3060이 들어갔는데 1.2kg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 그래픽 카드 사양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게이밍용 노트북이 아니라 그래픽 작업, 그냥 영상 편집하고 이 정도의 작업을 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더 경량화된 노트북을 원해 한다면 오히려 그램에 있는 외장 그래픽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무게는 포기해도 괜찮아. 근데 그래픽 사양은 정말 더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노트북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갤럭시북 3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낀 거예요. 경량화
경량화가 엄청 된 것도 아니고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가성비를 보여준다?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그 정도의 제품이 된 겁니다. 열었을 때 동일하게 16인치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도 글래스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3열 숫자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램도 제가 최근에 종류별로 모델을 다 써보고 이 갤럭시북도 종류별로 모델을 지금 다 손에 만져봤는데 키보드가 그램이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갤럭시북이 이번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고 디자인이나 마감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온 모델인데 이 키보드만큼은 그램이 압도적입니다. 비교를 굳이 하자면 가위식이 들어간 맥북 키보드랑 비슷한 그 정도 키감이에요. 어쨌거나 칠 때 통통통통 하는 그 얇은 바닥에 닿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아, 이 얇은 키보드 이걸 뭐라 그러더라? 제가 요즘 이런 고유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 얇은 키보드 그냥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램 같은 경우는 더 깊게 퐁퐁 들어가거든요. 둥둥둥둥 이렇게 둥둥둥 들어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키감은 확실히 그램이 더 좋더라고요. 혹시 키보드가 중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갤럭시북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트랙패드가 정말 너무 넓어요. 광활합니다. 16인치 모델 트랙패드 크기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제 손바닥으로 다 안 가려질 정도로 정말 넓어요. 그래서 뭐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 트랙패드 넓은 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런 거 중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트랙패드는 제가 지금 눌러보니까 뭐 포스터치 같은 그런 진동 피드백이 아니고 실제 물리키로 작동하는 버튼식 트랙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게도 중요하잖아요. 무게는 스펙상으로 1.79k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5kg 이상이면 조금 휴대하는데 고민이 된다. 그 정도 무게고요. 제가 항상 쓰는 맥북 프로 16인치. 상당히 버거하지만 휴대를 어쨌거나 하고는 있거든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맥북이 더 무겁긴 하네요. 확실히 제가 맥북 프로를 떠올리는 이유가 디자인도 예쁘고 슬림하게 나왔지만 무게가 결코 어떤 경량 노트북의 무게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가볍지만 성능이 좋은 그런 노트북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상 가벼움과 성능은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치만 이 제품은 타협점을 찾은 그런 제품인 거죠. 어느 정도의 무게를 포기하고 성능 면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와 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휴대는 가능하지만 조금 버겁다라는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다른 16인치 모델들과 동일하게 40.6cm 다이나믹 AMOLED 2X 2880에 1800 QHD급 해상도고요.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라서 그런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서 동적 60Hz 또는 120Hz 이렇게 해서 가변 주사율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변 주사율로 해놓으면 더 부드러운 화면을 봐야 할 경우에는 120Hz로 보여주고 배터리를 절약해야 될 때는 60Hz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울트라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화면 주사율이 막 상향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동일합니다. 배터리는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76W시지만 충전기가 더 상향됐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100W짜리 USB-C 타입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제공해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충전기를 꽂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포트 구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는 오른쪽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에서 꽂으면 참 더 좋을 텐데 갤럭시북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C 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좌측에 몰려 있습니다. 썬더볼트 4 포트 2개가 좌측에 있고요. HDMI 하나, 우측에 마이크로 SD 슬롯, USB-A 타입 하나, 오디오 잭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선을 꽂고 싶을 때 좌측으로 돌려서 꽂아야 된다는 점,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노트북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랄까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사실 포트 구성만 보면 다른 모델들이랑 포트 구성 자체가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HDMI 포트가 다른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HDMI 1.4를 지원하는데요. 울트라 모델은 HDMI 2.0이 들어갑니다.
HDMI 버전이 다르면 이 HDMI 포트로 출력하는 모니터에서 볼 때 이 화면의 최대 해상도와 화면 주사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4K 60Hz, WQHD 144Hz, FHD 240Hz를 출력하려면 HDMI 2.0이 필요하고요. HDMI 1.4에서는 4K 30Hz, FHD에서는 144Hz까지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장 모니터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영상 시청하시는데 정도라면 HDMI 1.4도 충분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위쪽으로 조그맣게 FHD 웹캠이 들어가 있고요. 듀얼 마이크와 AKG 쿼드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1과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모델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갤럭시북 3 프로 울트라도 여전히 이제 경량화와 고성능화를 밸런스를 맞춰보고자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게이밍 용도보다는 이제 그래픽 작업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에 어느 정도 좀 가벼운 무게에 그런 제품으로 경험하고 싶으신 유저분들께 맞는 제품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나는 더 경량화를 원해 한다면 그램 쪽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가성비를 더 원해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북 3 프로의 3가지 라인업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사실상 사무 용도, 그리고 가볍게 대학생용 노트북,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과 간단한 게임 정도를 즐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갤럭시북 3 프로 라인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나는 2인원 노트북이 필요하다, 태블릿처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60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램에도 360 모델이 있기 때문에 더 경량화된 2인원 제품이 필요한데 하시면 그램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가벼운데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램과 울트라와 기가바이트 에어로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트북을 고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사양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대세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갤럭시북이 엄청 대세래, 가성비 좋게 나왔대 해서 갤럭시북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오늘 영상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무게냐, 가성비냐, 화면 주사율이냐, 디스플레이냐, 갤럭시와의 연동성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한테 진짜 딱 필요한 것들을 갖춘 그런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노트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이 영상 추천해 주시고요. 똑똑하게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진짜 제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알맞는 노트북을 골라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선택지를 넓혀보고 그거 사면 호구야, 요즘엔 이게 대세야 라고 했을 때 막 휩쓸려가지 않는 제품 보는 눈을 키우실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안녕! 빠이!